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영양 표시와 그 안에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 알아봤죠. 교과서를 찾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영양소는 이 영양 표시 속 영양소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 표시에는 없지만 교과서에 나온 우리가 많이 접하고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외 몇 가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결핍증, 함유식품 모두 대표적인 한두 개 정도씩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맨 첫 시간에 잠깐 나왔죠.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몸의 약 4%를 차지하며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표시 도안에서 제일 위에 쓰이는 나트륨이 이러한 무기질의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여러분과 같이 성장기에 특히 더 중요한 두 가지 무기질에 대해 더 배울 텐데요. 칼슘과 철이 그것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영양소지요. 먼저 칼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속 칼슘의 99%는 골격과 치아, 즉 뼈와 이를 구성합니다. 즉, 칼슘이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칼슘을 부족하게 먹으면 뼈에 칼슘이 부족해져서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거나 뼈가 단단하지 않고 물렁해지게 됩니다. 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걸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뼈가 단단하지 않고 물렁해지게 되는 것을 골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자, 칼슘을 부족하게 먹어서 결핍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칼슘이 많은 식품을 알고 챙겨 먹어야겠지요. 칼슘은 우유, 유제품, 녹색 채소, 멸치와 잔새우 등 뼈째 먹는 생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 먹어도 몸 안에서의 흡수율이 다른데요. 칼슘의 경우에 우유나 유제품은 흡수율이 높고 멸치나 녹색 채소는 흡수율이 낮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기질은 철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철의 70%는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있는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즉, 이 철이 구성 성분인 헤모글로빈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대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폐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체내에 저장된 철이 모두 사용되고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형성에 필요한 철 역시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여 혈액으로 운반되는 산소량이 감소하고 빈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철분을 부족하게 먹었을 때의 결핍증은 빈혈과 피로와 같은 증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간, 살코기와 같은 육류나 어패류, 또 달걀 노른자, 진한 녹색 채소 등에 많이 있으니 이것들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인데요. 비타민은 이렇게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서 잠깐 나왔던 단어인데 혹시 기억하나요?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이었죠.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 있으니 반대로 기름과 섞이지 않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물 숫자를 쓴 수용성 비타민이 그것입니다. 비타민은 실제로는 교과서에 나온 이 5개의 비타민보다 더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는 5개만 배우겠습니다. 비타민 역시 기능과 그에 따른 결핍증과 함유식품을
대표적인 것들로만 간단하게 볼 텐데요. 비타민은 이 그림을 기억해주면 외우기 좋습니다.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죠. 곳곳에 알파벳이 숨어 있습니다. 각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기능하고 있는 신체 부위에 그 비타민의 알파벳이 나타난 것입니다. 차례로 볼게요. 먼저 눈에 빛나는 A가 있네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이렇게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 섭취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야맹증은 밤야, 눈멀맹, 증세증의 한자어인데요. 한자를 들으니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네, 밤이 되면 물건을 식별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이 비타민 A는 간, 우유, 달걀, 생선, 당근 등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위해서 내가 당근을 먹는다면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을까요?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기름에 볶아 먹었을 때 비타민 A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몸통이 빛나고 있네요. 척추가 빛나는 건데요. 알파벳은 D죠. 네,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니 칼슘의 결핍증과 비슷하게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구루병이나 골연화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구루병의 한자어는 곱사등이 구, 구부릴 루, 병입니다. 즉 다리와 같은 뼈가 휘는 증상이지요. 그래서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안짱다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연화증은 칼슘에서도 나왔죠. 뼈가 튼튼하지 않고 약해서 물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기도 하지만 챙겨 먹으려고 한다면 간, 생선, 달걀, 치즈, 버섯 등에 많습니다. 다음에는 어디가 빛나고 있죠? 알파벳 B가 다리에서 빛나고 있네요. 네,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는 사실 B1, B2, B6, B12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는 B1과 B2만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빛나는 B는 B1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저 또한 저질 체력이라 매일 아침 비타민 B 복합체를 챙겨 먹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함을 자주 느끼고 각기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기병은 다리각, 기운기, 병자로 팔 다리에 신경염이 생겨서 통증이나 부종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비타민 B1은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2 역시 B1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대사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결핍증이 조금 다른데요. B2의 결핍증은 설염, 입술염, 구내염 등이 나타납니다. 설염의 설이 혀설자로 혀에 생기는 염증이고 입술염은 입술에 생기는 염증, 구내염은 입구자의 안내자로 입 안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입과 관련된 염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육류, 생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다음 그림 역시 입이 빛나고 있네요. 마지막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상처를 치유하고 철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상처 치유가 지연되거나 괴혈병이 나타납니다. 괴혈병의 괴자가 무너질 괴자거든요. 즉, 괴혈병은 잇몸이나 피부 등이 무너져서 출혈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이 잘 알듯 과일에 많습니다. 귤, 레몬, 딸기와 같은 과일이나 풋고추, 피망, 브로콜리 등에도 많이 있으니 챙겨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 뭔지 알겠나요? 네, 물입니다. 물은 성인 체중의 약 3분의 2를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은 혈액의 주성분으로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변의 주성분으로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죠. 또한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너무 흔하게 접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 몸속 수분의 20% 이상을 잃으면 우리는 당장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물은 물 자체로도 먹을 수 있지만 과일이나 채소 속에도 수분이 많고 음료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등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나 술과 같이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몸속 수분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